선주 3부를 제가 해버려야 되겠다. 이 끝내버리려고 이 노트 3부를 후다다다 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노트 마지막에 굉장히 재밌는 메모를 해놨는데 보여드리고 싶어요. 본능은 내용에 따른 전문적 문제 해결 능력으로 정의된다. 아하.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해왔던 그 경험들이 전문가화 된 거라는 것이죠. 전문가화 된 거라는 거예요. 본능이. 예, 이건 뭐 그다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본능인 건데, 그래서 본능이 위험한 거예요. 왜냐? 환경이 변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취약해져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 왜 튤립 버블이 반복되죠? 비트코인. 왜 튤립 버블이? 본능이니까. 네, 본능이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자. 나는 촘스키와 그의 추종자들이 주장한 언어 습득을 돕는 근원이 두뇌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뒤집은 것. 언어학습의 근원은 두뇌 외부, 즉 언어 자체에 있다. 와, 이런 이야기는 이게 테렌스 티콘이 한 얘기인데, 지능은 두뇌 안에 있는가, 두뇌 밖에 있는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능 자체는 그냥 우주 자체가 지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두뇌의 라디오 가설이에요. 두뇌의 라디오 가설을 또 강의 한 게 있어요. 제가 고리들 TV 강의. 그러니까 고리들 라디오 가설, 고리들 두뇌 라디오 가설 하는 또 그 강의가 있어요. 그때 딱 한 사람 놓고 제가 강의를 했던 그 자녀가 피아노 전공한다는 그 강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분위기하고 상당히 관계가 돼 있는데, 영어를 잘하려면 주변에 영어를 쓰는 두뇌가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 동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환경하고 동조화 현상이, 동기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제가 뇌과학 공부했던 거, 진화심리학 공부했던 거는 이제 두뇌 사용 설명서에 엑기스가 다 들어가 있죠. 다 집어넣어놨고, 이런 이제 공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책을 쓴 거죠. 하이포크레틴은이나 오렉신 얘기도 제가 책에서 많이 강의에서 했고요. 이게 이제 내적 대상 관계라는 건데, 유년기에 유치원 3세 7세 교육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유년기에 어떤 패턴의 인간 관계가 마음 깊이 새겨지면 향후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비슷한 패턴의 관계를 만들거나 그런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저도 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3세 7세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혼자 놀았어요. 왜냐면 가정 환경이 그러니까, 뭐 아무튼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주로 혼자 뭐 개미 관찰하고 뭐 가지고 놀고, 장난감도 없으니까 단추 가지고 놀고, 굉장히 집에서 혼자서 뭐 이제 엄마가 무슨 일 시키면은 그 고추 말리기 하고 그 벼 말리기 뒤집어라, 몇 시가 되면 뒤집어라고, 막 발이 되게 따가워요. 막 그 어린애가 발이 얼마나 아파요. 그 벼를 발로 뒤집으라는 거야. 이렇게 벼를 이렇게 슉슉슉 밟고 지나가면 이게 발등을 통해서 이렇게 벼가 뒤집어지거든요. 이렇게.
되게 아팠어요 발이. 어렸을 때니까 막 까칠까칠하거든요 그 벼가. 그 가시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 하고 근데 시킨 일이나 하고 집에서 그 3세 7세 사이에 그 주로 혼자 지냈기 때문에 그 혼자 있는 거를 지금도 좋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얘기예요. 어렸을 때 그 버릇이 그렇게 막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엄마 혼자 농사일하고 또 형은 가끔 놀러 가거나 엄마 일 돕거나 이러니까 주로 저는 혼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 성격이 이제 그 INFP인가 뭐 그게 된 것도 이 유년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죠. 대인 관계하는 게 상당히 불편해요. 저는 그 실제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이거는 가상이잖아요. 이거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나 혼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껴드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뭐 그런 거 있어요. 혼자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고 뭐 등등등등. 그래서 그 DNA보다 출생 순서가 더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이런 거죠. 그 환경에 의해서. 그래서 뭐 장남보다는 그 차남하고 막내 쪽으로 갈수록 약간 방치되면서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성을 갖게 되고 더 변화를 추구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출생 순서가 더 DNA보다 더 영향이 크다, 뭐 혈액형보다 더 영향이 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그 조사를 해보면 또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또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나오는구나. 나르시시스트는 공주병, 왕자병 해가지고 뭐 주변을 착취하면서 세상을 전쟁터로 보고 나름 제가 생각하는 구조랑도 비슷한데 혼자 지내다 보니까 자신의 힘이 필요한 사람 외에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구조를 만든다. 자기 힘이 약해지면 버림받는다라는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쟁자를 막 제거하려고 하고 막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의 정신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빨대를 목이 이제 빨대에 꽂고 빨아먹고 버리고 이제 이런 스타일로 가버리죠. 이게.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엄마의 뿔났다의 고은아, 장미희, 뭐 할머니가 되기 싫어서 며느리한테 아기를 못 갖게 요구한다, 뭐 이런 너무너무 이기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이기적이고 인정머리가 없다 이렇게 나오네요. 8분. 자, 엄마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렸을 때 애정 결핍, 저도 애정 결핍이 있는 엄마한테 엄청 맞고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엄마한테 이렇게 맞을 때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자식들한테 하는 엄마가 많고 이제 저도 그 대상이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막 맞는데 이제 코피가 났어요. 피가 나도 계속 때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객관적인 그 판단이 생겨요. 아니 어린애가 피를 흘리는데도 계속 때리는 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초등학교 때 막 맞으면서 이 상황은 좀 너무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이런 이성이 작동을 합니다. 저는 그 기억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라고 객관적인 이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이렇게 함부로 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직접 그 경험을 해봤으니까. 야, 이건 좀 엄마가 선을 넘고 있는데? 이러면서 맞는 거야.
이게 제 경험입니다. 근데 뭐 누구나 다 어렸을 때 매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객관성을 항상 생각해보는 그런 이제 체질이었던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 경험은 모르겠어요. 어쨌건 간에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엄청난 그 사람의 삶에, 그래서 사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멘토를 만나는 게. 그럼 어렸을 때 이렇게 맞으면서 컸어도 좋은 스승을 만나면은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1번. 그래서 창조적 호기심. 그러니까 열등감의 저변에는 욕심이 숨어 있는데, 욕심. 그래서 사랑에 굶주린 그 애정 결핍을 받은, 그러니까 저는 애정 결핍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주도권과 인기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게 이제 타고난 열등감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결핍이에요. 이거 결핍인데, 그 결핍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야. 이제 제가 이런 강의도 많이 했어요. 그 결핍이, 열등했던 결핍이 좋은 어떤 계기를 만나게 돼. 그럼 이게 이제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창조적 호기심으로 바뀌어버려요.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처가 예술로 승화되는 순간이죠. 그렇게 저 자신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장 과정을 보면 바로 이런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눈물 나는 그런 참 과거의 그 기억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는데, 장자의 대붕에 대해서 제가 써놨어요. 태풍을 기다려야만 날 수 있다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태풍을 기다려야만 날 수 있다. 그래서 장자의 대붕은 바람을 기다리는 부자유한 존재 라고 써놓고서, 참 이거 제 메모인데,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마지막 제 메모를 해놨는데, 자유로운 사람은 한계를 먼저 발견한다.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알아야만이 자유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 한계를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계를 접해본 사람이 더 자유롭다라고 제가 쓴 거죠. 여기서 그 매트릭스에서 나온 대사, 길을 걷는 것과 길을 아는 것의 차이. 길을 걷다 보면, 아무튼 길을 걷다 보면은 자기 한계를 느끼는데, 길을 계속 공부만 하면, 교과서 자기 한계를 몰라. 직접 이렇게 생활을 해봐야 되는데, 직접 막 실험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이제 해놨고, 마지막 장에 2013년에, 이거는 필사의 사색이 이제 2011년에 시작해서 쭉 가다가 이제 여기는 2013년이 됐나 봐요. 2013년 올해의 나를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더 큰 자유를 기다리는 부자유한 자유인, 더 큰 그림을 그리려는 강의하는 고리들. 2011년, 12년부터 강의를 계속 유튜브에 올리면서 계속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열심히 할 때를 기다려왔던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열심히 그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